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병원 무릎관절센터 스포츠의학센터의 이동원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 드릴 내용은 반월 연골판 이식술에 대한 이해 및 발전 방향입니다. 반월 연골판 이식술에 대해서 흔하게 궁금해하는 4가지 주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반월 연골판의 역할은, 그리고 없으면 어떻게 되나, 두 번째로는 원판형 외측 반월 연골판이란, 세 번째 반월 연골판 이식술이란, 네 번째 반월 연골판 이식술 후에 재활 및 관리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반월 연골판의 역할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걸 많이 궁금해 하시죠? 우선은 무릎의 구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무릎은 뼈로만 보면 위에 대퇴골, 아래에 경골, 앞쪽에 슬개골, 이렇게 3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렇게 뼈 구조만으로 보면 상당히 불안정한 구조이고, 뼈를 감싸고 있는 것이 관절의 연골입니다. 하얀 부분이 연골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위에 뼈는 둥글고 아랫뼈도 둥글거나 좀 평평한 이런 상태에서는 연골이 굉장히 불안정한 구조적 환경에 놓여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골을 보호해 주기 위한 것이 두꺼운 보시는 반월 연골판 조직입니다. 반월 연골판이 있음으로 해서 관절 내에서 충격 흡수라든지 체중을 골고루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반월 연골판은 단순히 고정되어 있는 구조물은 아닙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안쪽 반월 연골판의 같은 경우 무릎을 굽히는 각도에 따라서 뒤로 밀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고, 바깥쪽 연골판, 외측 반월 연골판도 무릎을 굽힐 시에는 뒤쪽으로 밀리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 안쪽 연골판 같은 경우의 움직임은 약 5mm 정도, 외측 반월 연골판의 움직임은 10mm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월 연골판은 근육이나 살과 같이 이렇게 혈류가 풍성한 조직이 아닙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도가니 수육이나 탕을 드셔본 적이 있을 텐데요. 도가니라고 하는 것이 무릎에 있는 반월 연골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보시는 바와 같이 하얀 조직이기 때문에 혈류가 거의 통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혈류가 아예 통하지는 않고 바깥쪽 부분, 관절막과 이루는 부분에서는 혈류가 일부 통하지만 전체적인 연골판의 면적을 놓고 보면 극히 일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월 연골판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퇴행성 변화도 겪게 되는 조직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콜라겐들이 여러 방향으로 구조를 이루면서 조직을 형성하게 되는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콜라겐 조직이 약해지고 수분도 빠져나감에 따라 조직이 푸석푸석해지면서 피부가 주름이 지듯이 반월 연골판도 주름이 지거나 횡파열 같이 그런 퇴행성 파열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반월 연골판이 소실되면 어떻게 되나요? 우선 반월 연골판의 제일 중요한 기능은 체중을 디딜 때 체중을 다음과 같이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분산을 시켜줌에 있어서 앞쪽과 뒤쪽이 강하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테두리 장력을 유지함으로 인해 연골판이 밀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충격을 흡수를 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바퀴가 4개 달린 자동차와 2개 달린 자동차를 놓고 보면, 아무래도 4개 달린 바퀴를 가진 자동차에 있어서 체중이 더 골고루 분산이 되고, 2개 바퀴 수가 적을수록 한 타이어에 부하되는 압력이 더 크다. 만약에 반월 연골판이 없어지는 만큼 그만큼 국소적으로는 연골이 더 안 좋은 압박을 받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반월 연골판의 충격 흡수 기능이 없어지기 때문에 고스란히 그 충격이 연골로 가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충격 분산의 비중을 보았을 때 안쪽 바깥쪽 연골판을 보시면
안쪽 연골판의 경우는 50% 정도 분산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외측 반월 연골판은 70% 정도를 분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충격 흡수를 해주는 쿠션 역할을 해주는 반월 연골판이 소실이 되면 국소적인 부분에서의 관절 연골에 가해지는 압박은 체중의 2~3배까지도 더 압박을 받는 그런 양상을 보인다. 이렇기 때문에 반월 연골판은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모양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흔히 많은 원판형 연골판 기형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원판형 연골판 기형은 정상 연골판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원판형 반월 연골판이라 함은 말 그대로 원판형으로 생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정상 연골판은 C자 모양, 즉 말발굽 모양 형태로 되어 있는데 원판형 반월 연골판은 둥그런 쟁반 모양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89년 영국 의사에 의해서 처음 기술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원인 발생 가설은 수정 단계에서부터 출생까지 선천성 영향을 받아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 유전인자는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관절경으로 수술 시에 확인을 해봐도 관절 안에 가득 들어차 있는 반월 연골판 원판형 기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학적으로 살펴보면 외측 반월 연골판 원판형 기형의 경우 0.4에서 17%로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고 양측에서의 발병 확률은 약 20에서 5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시아인에서 더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심지어는 한국인 10명 중 1명, 즉 10% 정도 원판형 기형을 가지고 있다라고까지 알려져 있고 이것은 보고되는 논문 결과마다 다르긴 하나 많게는 10%까지도 유병률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원판형 반월 연골판 기형이 있으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길래 문제점은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판형 연골판 기형이 있으면 보시는 바와 같이 정상 연골판에서 고정되는 그런 중요한 인대 구조물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과도하게 앞뒤로 굽혔다 폈다 할 때 과도하게 앞뒤로 연골판 조직이 움직일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콜라겐 배열 자체가 매우 느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복적인 외상이나 퇴행성에 취약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형태학적으로도 이상하고 콜라겐 배열의 조직학적 이상을 보이고 있고 관상인대 아까 말했던 연골판과 뼈를 이어주는 그런 인대 조직이 없음으로 인해서 구조적으로나 역학적으로 이상을 보이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과도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20, 30대 연령에서도 반월 연골판 기형이 있으면 보시는 바와 같이 연골판 기형이 있는 상태에서 안의 조직은 이미 퇴행성 변화가 와서 매우 조직이 약해져 있는 그런 상태로 확인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봉합을 하여도 재파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래된 파열 혹은 상당 부분 소실이 돼서 조직을 봉합할 수 없을 때에는 절제를 할 수밖에 없고 이런 식으로 절제를 하면 반월 연골판 조직이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또 하나 흔한 유형은 원판형 연골판 기형이 있던 상태에서 체중이 계속 부하될 때 체중이 부하되는 부분이 조직이 흡수되면서 없어지고 남아있던 일부 조직이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관절 안에 끼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파열 양상도 굉장히 흔합니다. 다만 이것은 급성 외상성 파열이 아니고 만성적으로 조직이 흡수됨으로 인해서 외상성 파열 같이 보일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원판형 연골판 기형이 있던 상태에서 조직의 흡수로 인해서 이러한 파열 양상까지도 보이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대부분은 아전절제술, 많이 도려내거나 전절제술, 아예 다 도려내거나 하게 되는데 이렇게 연골판을 다 도려내게 되면 결국에는 30, 40대 젊은 연령에서도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적 목적으로 반월 연골판 이식술이 개발되고 발전을 해온 것입니다.
반월 연골판 이식술이란 말 그대로 죽은 사람이 기증한 반월 연골판 조직을 반월 연골판이 없는 환자에게 이식하여서 연골판의 기능을 살리는 술식이 되겠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전에 연골판을 다 도려내서 연골판 조직이 없는 상태에서 반월 연골판 조직을 이식을 해주면, 봉합을 해서 안착을 시켜주면 반월 연골판의 기능을 어느 정도 회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효과는 무릎에 실리는 체중을 골고루게 분산시켜 준다는 것이 되겠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관절염 예방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골판 조직을 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국내 자급 현황을 보면 인대, 건, 피부 연골 조직은 90% 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통계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국가별 수입 현황을 보면 미국에서 수입해오는 비율이 90% 이상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려하는 점은, 환자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동종 반월 연골판 조직을 구함에 있어서 과연 철저하게 무균 조작을 거치고 안전하게 잘 보관이 되어 있느냐, 이런 것을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조직은행의 업무 공정 과정을 보시면 기증을 받은 조직을 채취하면 저장하고 처리하고 보관하고 분배하는 과정에서 여러 단계의 많은 확인 과정을 거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가공하는 단계 전부터 철저하게 전염병 유무 확인을 확인을 하고, 그게 안전적인 조직이 확인이 되면 다음과 같은 가공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가공 단계에서도 멸균 조직을 거침으로 인해서 안전한 반월 연골판 이식물을 준비하게 됩니다. 대부분 미국에서 수입을 해오기 때문에 미국의 동종 이식물 조직은행의 관리 과정을 봐도 장기를 기증한 사람의 전염병 유무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멸균 조작을 철저하게 거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 및 세균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이식 조직을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반월 연골판 이식 조직은 감염과 질병 전파로부터 안전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급여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나이가 제일 중요하겠고, 만 20에서 45세 나이에 적응증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관절염이 많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야 됩니다. 손상된 연골 상태가 비교적 건강한 상태로 확인이 되어야 하고, 또 하나는 다리가 휘는 변형이나 인대 불안정성이 없어야 됩니다. 하지에 부정렬이 있거나 인대 불안정성이 있으면 반월 연골판 이식술 시에 동시에 하지 정렬 개선, 교정, 인대 불안정성에 대해서는 인대 재건술을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시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반월 연골판 이식술 전에 반월 연골판을 아전절제술을 하거나 전절제술을 하고 나서 안쪽 내측 반월 연골판은 1년, 외측 바깥쪽 연골판을 6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연골판 이식을 하는 것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반월 연골판 이식술을 시행할 시 환자분 관절염 진행 상태를 보면 굉장히 진행되어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임상적으로 접하는 환자분들의 50% 이상에서는 연골 손상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급여 기준을 좀 넘어서는 반월 연골판 이식술의 적응증을 넓히고자 하는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고, 그런 연구들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내에서 발표된 연구 자료를 보면 적응증의 나이를 20에서 45세에서 15세에서 60세까지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고, 관절 연골 손상의 초기 단계뿐만 아니고 3기, 4기 정도의 연골 손상에서도 같이 연골 재생술을 하거나 이러한 과정을 같이 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결과를 좋게 하고자 하는 식으로 적응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내측 반월 연골판 이식술은 다음과 같이 앞과 뒤에 뼈에 부착하는 부분에서 뼈를 일부 채취를 하고, 이 채취한 뼈와 같이 붙어 있는 연골판 조직을
다시 바늘 연골판 연골판 조직을 환자의 몸에 이식을 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간단하게 살펴보면 우선 관절경으로 확인을 하고 뼈에 부착하는 해부학적 위치에서 터널을 잘 만들어 준 다음에 바늘 연골판 이런 조직을 넣어주면 관절 안에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봉합술을 시행해주면 다음과 같이 바늘 연골판 이식술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측 바늘 연골판 이식술은 내측 바늘 연골판 이식술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시행을 하는데 다음과 같이 앞, 뒤로 뼈에 터널을 만들어서 마치 키의 열쇠 구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연골판 조직은 이러한 열쇠 모양과 같은 뼈에다가 연골판 조직이 같이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뼈와 연골판 조직을 함께 삽입하여 주는 식으로 이식술을 시행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안쪽 연골판 이식술보다는 이런 바깥쪽 연골판 이식술의 과정 자체가 조금 기술적으로는 쉬운 편이고 이식물 통과에서도 용이한 편이고, 뼈를 많이 채취해서 본인의 뼈와 동종 연골판 조직의 뼈가 융합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우수한 안정성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골판 이식술을 진행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이식물 조직의 사이즈를 정확하게 환자분의 몸에 맞는 사이즈와 매칭이 되게 구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수술을 할 때에도 정확한 위치로 수술을 함으로 인해서 연골판 조직이 너무 내측으로 쏠리거나 혹은 바깥쪽으로 쏠리거나 하는 현상을 최대한 방지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너무 내측으로 쏠려버리면 이식물이 관절 안에 꽉 끼일 수가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식물이 관절 안에 꽉 끼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너무 외측으로 위치를 하다 보면 헐거워지면서 탈출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외측 바늘 연골판 이식술 수술 과정을 보시면 제 뼈에다가 이런 식으로 열쇠 구멍 같은 터널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연골판 조직을 뼈 홈에 만들어 준 데다가 뼈를 삽입하고, 관절 안에서는 연골판 조직을 관절막에 잘 부착이 되도록 이렇게 봉합술을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바늘 연골판 조직이 안정적으로 관절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의 결과는, 이 점도 환자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점 중에 하나입니다. 여태까지 알려진 연구 결과에 의하면 10년 생존율은 73.5% 정도, 15년 생존율은 60%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하지만 주관적인 만족도는 50에서 80% 정도까지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즉, 연골판 이식술을 해놓고 연골판 조직이 탈출 현상이 발생하건 안 하건 간에 주관적인 만족도는 수술하고 나서 한 15년 정도까지 지켜보았을 때 한 10명 중 8명은 어느 정도 수술 전보다는 만족을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결과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바늘 연골판 이식술 후에 그럼 재활 및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 점 중에 하나입니다. 바늘 연골판 이식술을 해놔도 바늘 연골판 탈출, 연골판이 즉 관절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밀리는, 관절 외로 밀리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비교적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안쪽보다는 외측 바늘 연골판 이식술을 했을 때 더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늘 연골판 이식술을 할 때에는 관절 간격이 어느 정도 좁아져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에서 바늘 연골판 이식술을 시행하게 되면 이렇게 밀리는 탈출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연속적으로 MRI 결과를 분석해 보았을 때 3개월 이후에는 이식물 탈출이 발생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가설은 수술 후 3개월까지는 바늘 연골판 이식물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고, 그래서 초기 3개월을 매우 중요한 시점으로 보고 재활도 조금은 지연된 방식으로 가는 결과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2018년 정형외과 최고의 학술지로 알려진 아메리칸 저널 오브 스포츠 메디슨에 게재가 된 바 있고, 이 연구 주제로 해서 대한슬관절학회 해외 학술지 부분 최우수 논문상을 수여하기도 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연구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 지연된 재활 방식이란 과연 어떻길래 더 좋은 결과를 얻었을까? 이전의 재활 방식과 지연된 재활 방식을 비교를 해보면 이전의 재활 방식에서는 수술하고 일주 정도 방기부스를 해놓고 바로 관절 범위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연된 재활 방식을 적용하였을 때는 3주 정도 통기부스 고정을 하고 3주 후에 통기부스를 제거한 후에 수술 후 3개월까지 부하를 조절할 수 있는 보조기를 착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부하 조절 보조기도 착용하지를 않았습니다. 우선 3주 통깁스 기간 동안에 통기부스를 시행할 시에 만약에 외측 바늘 연골판 이식술을 시행하였다 하면 통기부스를 시행할 시에 안쪽에서 힘을 주어서 바깥쪽이 최대한 늘어나는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통기부스를 시행하였고, 통기부스를 제거한 후에 수술 후 3개월까지는 이렇게 부하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성 보조기를 착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기능성 보조기라 함은 부하를 조절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만약에 외측 바늘 연골판 이식술을 시행하였다면 안쪽에서 통기부스를 적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안쪽에서 눌러서 바깥쪽이 많이 늘어나는 힘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절이 가능한 보조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조기로는 한계가 있는 환자분들도 꽤나 많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수술 전에 관절 간격이 거의 닳아서 없어진 경우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 물론 50세 이상이라고 하면 조금 더 지켜보다가 인공관절 수술 쪽으로 갈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30, 40대의 나이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기 관절을 살릴 수 있는 수술을 시도를 해 보아야 합니다. 이럴 시에는 수술할 때 외고정기를 사용해서 관절을 최대한 늘려주는 힘을 받도록 한 6에서 8주 정도 착용을 하게 하면 수술하고 나서 1년째, 2년째 경과를 보면 관절 간격이 수술 전보다 더 늘어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수술하고 한 1년째 보면 관절 운동 범위는 0에서 120도 정도로 관절 운동 범위의 제한도 크게 남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스승님이신 김진구 교수님과 함께 현재 연구 과제로서 연구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MRI를 보아도 수술 후 1년째 바늘 연골판 조직이 관절 바깥으로 밀리지 않고 비교적 관절 안에서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금 더 세세하게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연 수술 후 정상 각도를 얼마로 잡아야 될까? 저는 절대로 120도 이상의 과굴곡은 피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바늘 연골판 이식술을 해 놓아도 바늘 연골판 이식술의 자연적인 움직임을 그대로 재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과굴곡을 하다 보면 바늘 연골판으로 지디겨지는 힘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것이 연골판 탈출 혹은 파열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골판 이식술을 하고 나서의 정상 각도는 0에서 120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체중 지지 운동을 함에 있어서는 다리를 편 상태, 완전히 신전한 상태에서의 어느 정도 체중 지지 운동은 초기에 가능하지만 굽힌 상태로 무릎에 힘이 비틀어지는 힘이 들어가는 것은 최대한 방지하도록 교육을 시켜 드립니다.
이러한 안 좋은 동작은 최소한 3개월 이상은 절대 피해야 할 동작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적인 체중 지지 프로토콜은 처음 초기 3주 정도는 앞발 터치, 앞꿈치로 체중의 한 3분의 1 정도 딛는 것을 목표로 하겠고 4에서 6주까지는 어느 정도의 부분 체중 부하, 50에서 70%까지 체중 부하를 늘리면서 6주째 되는 시점에서는 전 체중 부하로 갈 수 있도록 하고 하지만 3개월까지는 보조기 착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동 순서도 앞꿈치 체중 디디면서 조금 더 딛는 정도, 그다음에 6주 이상 지났을 때는 체중 부하 연습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6주에서 8주 이상 지나면 한 발로 서서 균형 잡는 연습이나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근력 운동에 있어서는 햄스트링 운동은 조기에 시행을 하지 않도록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연골판 주변에 근육들이 있는데 근육들이 굽히는 힘을 받을 때 근육들이 굽히는 힘을 줄 때 반월 연골판을 끌어당기면서 반월 연골판 탈출 현상을 가속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술하고 이식술을 하고 나서 3개월 정도는 능동적 햄스트링 운동을 제한을 하라고 강력하게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반월 연골판 조직, 이식받은 조직은 매우 소중한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심장 이식이나 간 이식, 장기 이식처럼 반월 연골판 조직, 이식된 조직도 간이나 심장처럼 매우 소중한 조직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을 하시고 관리를 함에 있어서도 환자분들이 철저하게 엄격하게 관리를 해 나가셔야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자유관절을 최대한 살리실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